네, 원스피러시 이번 시간은 9.11 테러 자작극인가 이슈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9.11 테러 자작극. 미국에서는 9/11 Truthers라고 많이 표현들 하는데 이 9/11 Truthers들이 미국 토크쇼에도 막 이렇게 침입하고 그랬었어요. 과거 뭐 HBO Real Time 빌 마her가 진행하는 코미디언 빌 마her가 진행하는 코미디언이자 진보 논객이죠. 대표적인 진보 논객입니다. 트래디셔널 진보 논객. 그분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9/11 Truthers들이 나와가지고 9.11 테러는 자작극이다 계속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화가 난 빌 마her가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시위자들을 내쫓는 스튜디오에서 내쫓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9.11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됐죠. 쌍둥이 빌딩이라고 그러죠. 지금 사진 보면은 알겠지만 저렇게 비행기가 이미 한 대 이렇게 부서졌고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인데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장면. 예,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죠. 예, 저도 생각이 나요. 이 9.11 테러가 생긴 직후 한 2, 3일간은 계속 그냥 TV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나. 다 이제 그때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연루된 게 아니냐고. 그럼 테러리스트 21명이었나요? 그 중에 19명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고, 뭐 유학생이었다, 뭐 파일럿 준비생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제 중동 친구들이 이렇게 취직을 못 해가지고, 아니 취직했던 친구들도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시 학교를 다니는 그런 굉장히 좀 그때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취직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게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근데 7번 건물, 여러분 7번 건물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쌍둥이 빌딩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뉴욕에서. 바로 뒤에 있었던 7번 건물도 저렇게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7번 빌딩 이거 폭탄으로 터트린 거 아니냐. 그 쌍둥이 빌딩도 폭탄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한 거고. 왜냐하면은 그 건축업계 종사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건물하고 충돌한다고 이게 저렇게 다다다닥 무너지지는 않는다. 저거는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터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7번 건물도 그러니까 증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들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9.11 아까 그 쌍둥이 빌딩도 역시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 빌딩을 놓고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예, 여러분께서 아마 대부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7번 건물도 무너졌는지는. 그러니까 7번 건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진 이슈 때문에 9.11 테러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이걸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 테러리즘, 이거 9.11 테러는 자작극이다. 이걸 통해서 중동 전쟁 일으켰고 이라크 친 거고 아프가니스탄 친 거고 애국법, Patriot Act 통해서 미국인들 사찰하고 이렇게 맞거든요. 지금 그때 이후로 미국인들 사찰이 합법화가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애국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터 조 로건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이상하다. 조 로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언론, 뉴욕타 와포 CNN보다도 지금은 제가 볼 때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나섰고, 이렇게 유명 논객들 내지는 토크쇼 진행자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뭐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만든 그런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FBI가 사찰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대선 후보였을 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이상한,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스파이 행위를 하고 도청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당선인 신분 때도 도청을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하물며 미국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다 사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찰하게 만든 게 이제 애국법이다. 애국법은 어떻게 통과됐어? 9.11 테러 때문에 통과가 된 거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장기 플랜을 갖고 이렇게 9.11 테러 조작극을 벌인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모론이죠. 일단은. 음모론이지만
많은 사람이 믿는 9/11 truthers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힙합 음악이 이렇게 World Trade Building 7 didn't just blow itself 이렇게 이제 시위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뉴욕 시민들이. 야, 7번 빌딩 이거 왜 무너져? 오케이, 그 쌍둥이 빌딩은 비행기하고 충돌해서 무너졌다고 쳐. 그냥 그거는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던 7번 빌딩은 그럼 왜 무너진 거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유명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도 이게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2번인가 봤습니다. Loose Change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봤었고 지난주에도 한번 봤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힙합 음악이 이렇게 쫙 깔린 다큐멘터리 Loose Change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당시 이렇게 소방관, 그 다음에 World Trade Center, 세계 무역센터에 있던 생존자와 기자들 증언,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 내용, 미국 정부 공개 문서를 토대로 9.11 테러에 대한 미국 정부 개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렇게 심지어 일부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9.11 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를 반박해서 9.11 테러가 미국 정부에 의해 일어난 자작극이라는 그런 영상 다큐멘터리 Loose Change는 딜런 에이버리, 그때 당시 22살밖에 안 된 친구였습니다. 딜런 에이버리가 2005년 11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가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방영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어 번역판도 나왔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다큐멘터리에서 대본, 나레이션, 연출을 다 맡았습니다. 이 딜런 에이버리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4년간 준비했대요. 9.11 테러가 생긴 직후, 테러 직후 바로 이렇게 작업을 착수해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걸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루스 체인지를.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딜런 에이버리는 고등학교 졸업 뒤 이제 독립 영화, 인디펜던트 영화 제작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일어난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죠. 그래서 뭐 펜타곤에도 있었고 펜실베이니아 쪽에도 또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47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부속 건물 7호가 아까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이 그 47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부속 건물 7호입니다. 7번 빌딩. 예. 그래서 이 9.11 테러로 워싱턴 DC 펜타곤 일부가 파괴됐고 그때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미국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 거는 처음이었죠. 그 전에 이제 하와이 진주만 사건이 있긴 했지만 미국 본토 육지에서 이렇게 공격받은 건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항공기, 그 4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66명을 포함해서 펜타곤 사망, 실종 125명, 또 세계 무역센터 사망, 실종으로 2,500에서 3,000명에 이르는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무역센터 건물 가치 11억 달러, 당시 그리고 테러 응징을 위한 긴급 지출한 400억 달러, 재난 극복 연방 원조액 111억 달러 이렇게 여러모로 막대한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때 주식시장도 며칠간 이렇게 닫았었고 기억났던 게 그때 대학교들도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휴교를 했죠. 예. 그리고 그때 그런 게 기억나요. 교수들이 중동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내일이나 모레 한동안 좀 등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안전을 위해서.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9.11 테러를 자작극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먼저 미리 좀 맛배기로 여러분께 얘기를 했죠. Patriot Act. 다음 장면 볼까요? 이건 이제 9.11은 내부자 짓이었다. 아까 시위를 했던 거고 루스 체인지 아까 제가 말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부시 대통령은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신설 그리고 모든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는 애국법 제정. 다음 장면 볼까요? 애국법 제정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빈라덴과 알카에다, 탈레반 공격 이렇게 미국 군사 행동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군사 방위산업체 쪽에서도 이득을 봤고요. 이 Fahrenheit 9/11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화씨 9.11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예, 저는 사실 이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뒤돌아 보니까
저도 이제 9.11 당시 때는 이제 조지 W 부시를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조지 W 부시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예, 근데 뒤돌아 보니까 상당히 잘못됐다. 이라크 침공하고 9.11하고 뭔 상관이 있어? 생각해보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그러고 또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그 거짓말을 친 게 누굽니까? 17개 에이전시들 다 그랬어요. 미국에. 그리고 영국의 MI6도 그렇고 심지어 러시아 쪽에서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정보국 얘기들은 다 뻥 같아요. 다 얘네들은 그런 세워놓은 어젠다가 있구나.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그 다른 국가를 이렇게 침공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라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독재자 후세인 밑에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숨진 미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5,000명 넘게 숨졌어요. 이라크 가서. 9.11 테러 때 희생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잃고 돌아온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건데 날카롭게 잘 지적을 했어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9.11 테러로 인해서 이렇게 득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죠. 대놓고. 메인스트림 진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Patriot Act입니다. Surveillance under the Patriot Act.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찰하는 거예요. 휴대폰, 컴퓨터, 뭐 전화기 이렇게 다 사찰해서 입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Patriot Act,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애국법, 반테러법 제정했는데 말이 이제 그때 Patriot Act 그러면은 애국법 이게 뭐가 잘못됐어? 애국자 되자는 거 아니야 다 같이. 그래가지고 그때 국민들도 다 이걸 해야 되는 대부분이 이걸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속속 이렇게 안 좋은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때 9.11 테러 이후.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차 있었고 또 공포심도 있었고 또 공격당할까봐. 마치 이제 미국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전쟁이 이제 미국에서 진짜 한판 이렇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이라크를 친 것 같아요. 그 분노심,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쉽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 숨고 있었다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를 하나 더 미국을 또 이렇게 증오하는 국가를 치고 싶었던 게 그때 미국 국민들 민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라크 국민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분노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장난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인들을 이렇게 전쟁을 원하게, 이라크전을 원하게. 그때는 좌우를 떠나 다 쳐들어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뉴욕타워 아포 CNN 심지어 뭐 팍스도 그렇고 다. 예. 그래서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은 실패한 텍사스 석유 재벌에서 2000년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는 부시 개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 일가와 측근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사우디 왕가, 빈 라덴 일가 사이의 개인적인 우정 그리고 사업적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는 분이 많이 계시고 좀 이렇게 이미지가 미련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컸어요. 아들이 조지 W 부시. 근데 이 조지 W 부시가 아버지보다는 더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동물적인 감각이 더 뛰어났습니다. 어쨌든 재선에 성공했고 아버지는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때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후세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거기에 대한 보복심도 작용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2003년에 친 이유가요. 빈 라덴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테러 주동자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만 빈 라덴이 테러범이라기보다는 부시 그리고 부시 측근들과 사업적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지금 사진은 다시 빼기 안 돼가지고 아까 마이클 무어 감독 사진 보셨죠? 포스터. 또 애국법 제정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으로 부시와 측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다큐멘터리 다시 보고 싶어요. 한번 9.11 테러, 화씨 9.11.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받는 건 미국 정부 문건 그리고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사건 현장에 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의견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면 보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조지 W. 부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씨 9.11을 보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이제 미군이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부시가 한가하게 이렇게 골프장에서 이렇게 막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내 골프 스윙, 내 드라이브 샷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아예 정신 나갔구나 이 대통령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감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처음 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그 대목에서 특히. 어쨌든 음모론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하게 했어요. 화씨 9.11도 그렇고 루스 체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위를 하죠. The Patriot Act is not patriotic action.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애국적이지 않다고. 그때도 이제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 진보 농객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국법은 미국 사찰이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9.11 테러를 여기까지 가져오게 하는 거는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민 정서가 이런 거라도 테러리스트를 잡으면은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침해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여론이 컸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인기 드라마가 24였죠. 24. 키퍼 서덜랜드가 주연으로 나온 24도 그런 사찰의 정당성을 조금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재밌었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예, 루스 체인지는 주저앉은 세계무역센터 3동, 그 다음에 그 쌍둥이 빌딩 그리고 7번 빌딩 직접적 붕괴 이유가 비행기에 의한 충돌이 아니라 건물 내부 폭탄에 의한 거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 동영상은 증거로 WTC, 그러니까 World Trade Center 24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당시 찍던 도중 비행기 충돌 이전에 2번의 폭발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던 그런 화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다큐멘터리를 누가 찍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번 폭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무너지기 전에, 비행기 충돌 직전에.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그 폭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는 거죠. 예. 동영상 화면을 보면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이 비행기 충돌로 붕괴되기 직전 오른쪽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며 폭발이 먼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테러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24시간 2교대 근무 변경과 폭발물 탐지견 철수, 건물 안 통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기억났던 게 그 주식, 아마 화씨 9.11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중동,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석유 재벌들이 미리 돈을 뺐다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화씨 9.11인지 루스 체인지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주식시장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방수나 경비원, 생존자들 일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물 안에서 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고 전문가들도 붕괴되는 모양새가 폭파 시공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폭발 모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부동산 전문가니까 누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조금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됐대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사전에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동영상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이라는 건 이제 루스 체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9.11 테러 자작극 음모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